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은 구독 알림 먼저 살짝 부탁드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한 줄도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4월 22일 바로 지구의 날에 열린 테슬라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는 숫자만 줄줄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거는 좀 달라요. 일론 머스크가 입을 연 첫 마디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거다. 연구개발비도 새 공장도 새로운 역량도 전부 동시에 끌어올리는 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 선언이 그냥 말잔치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돈 얘기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1분기에 테슬라가 만든 차량 총 대수가 40만 8,386대입니다. 그중 실제로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이 35만 8,023대고요. 총 매출은 2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충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GAAP 기준 영업이익은 9억 달러, 잉여 현금 흐름은 14억 달러 나왔어요. 현금과 투자 자산은 전분기 대비 7억 달러 늘어서 분기 말 기준 447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분기 현금 유출 항목 중에 스페이스X 지분 투자로 2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테슬라 자금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뒤에 설명드릴 테라벽과 연결되는 포인트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부문 마진도 제대로 올라왔어요. 규제 크레딧 제외한 자동차 마진이 17.9%에서 19.2%로 점프했습니다. 다만 금리랑 관세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요. 특히 최근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건 아직 반영 안 됐다고 해요. 한마디로 숫자가 더 좋아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수요 쪽 분위기가 재밌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분위기 안 좋다는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이 네 나라에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는 게 꽤 의미 있죠. 미국도 소폭 성장했고 1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년 통틀어 가장 많은 주문 백로그를 기록했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모델3과 모델Y의 스탠다드 트림입니다. 가성비 포지셔닝이 제대로 먹혔다는 얘기죠.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요가 더 늘기는 했는데 경영진 말로는 기름값 오르기 전부터 주문 증가세가 시작됐다고 해요. 즉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제품 자체 경쟁력이 다시 올라왔다는 해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얘기 가보겠습니다. 1분기에 유료 로보택시 주행거리가 전 분기 대비 거의 2배가 됐어요. 4월에는 달라스와 휴스턴 두 도시에서 무감독 로보택시를 공식 런칭했고요. 일론이 자랑스럽게 강조한 게 있는데 무감독 프로그램 시작 이후 단 한 건의 사고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무사고 기록이 앞으로 확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함이 되는 거죠. 지역별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쭉 훑어보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아직 안전 운전자가 탑승하는 단계고 텍사스 오스틴, 달라스, 휴스턴 세 도시는 무감독 주행을 본격적으로 램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피닉스, 플로리다,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그리고 네바다, 라스베이거스까지 총 5도시가 준비 단계에 들어갔어요. 한 번에 확 뿌리는 게 아니라 안전 검증을 하면서 한 도시씩 세팅하는 방식인데 일론 본인이 확장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병목이 바로 이 검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질문자 한 분이 그러면 차량을 수천 대 풀어서 안전 운전자 제거를 가속화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거든요. 이거 좀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테슬라 답변은 QA 전용 차량 플릿과 실제 고객 플릿 양쪽에서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를 뽑고 있고 스케일링은 하고 있지만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보택시가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춰서 막아버리거나 승객을 엉뚱한 위치에 내려주는 문제 같은 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꽤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사이버캡이 앞으로 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차량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모델Y가 주력인데 그 자리를 사이버캡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캡의 양산이 이미 1분기에 시작됐습니다. 테슬라 셈이랑 메가팩 3도 마찬가지로 양산이 시작됐고요. 세 가지 신제품이 동시에 라인에서 굴러가기 시작한 게 지금 시점이라는 겁니다. FSD 쪽 숫자도 폭발적이에요. 전 세계 유료 구독자가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증가세의 대부분이 신규 구독에서 나왔다는 게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테슬라가 FSD를 구독 전용 모델로 완전히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순증 구독자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매장에서 차를 팔 때 FSD를 핵심 기능이자 서비스로 적극 소개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옵션 취급이었다면 지금은 세트 구성의 주연 배우가 된 거죠. 해외 확장도 속도 붙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감독형 FSD가 공식 승인됐어요. 이 네덜란드 승인을 발판 삼아 2분기에는 EU 전체 롤아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각국 규제 당국이 게이트를 쥐고 있어서 속도는 나라마다 다를 거고요. 5월에 EU 전체 감독형 FSD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놨습니다. 재밌는 건 네덜란드에서 돌아가는 FSD가 미국이랑 완전히 똑같은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현지 데이터로 추가 학습만 돌린 거죠. 원래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각 나라 교통 문화에 맞춰 다시 짜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핵심 아키텍처는 건드리지 않고 데이터만 얻는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도 새 규제 승인을 받았고 더 넓은 범위의 승인은 2026년 3분기로 예상하고 있어요. 로보택시랑 무감독 FSD의 EU, 중국 롤아웃은 규제 장벽이 훨씬 높아서 시간표가 복잡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FSD의 버전 로드맵도 업데이트 됐어요. 4월에 V1.4.3이 출시됐고 이게 아키텍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담고 있답니다. 테슬라 현재 주장은 V14가 이미 사람보다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업그레이드는 V 외로부터라고 합니다. V5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를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아키텍처 자체를 통째로 뒤엎는 대대적인 오버홀이에요. 일론 본인도 V1.4.3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말하기를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안전성과 편의성의 정도 문제다. 그리고 V15가 준비되기 전에 대규모 배포를 밀어붙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계획된 배포 외에 훨씬 큰 스케일의 무감독 FSD와 로보택시 확장은 V15 학습과 검증이 끝난 다음에 진행한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번 실적 발표의 폭탄 한 방이 여기서 나옵니다. HW3, 그러니까 기존 하드웨어 3차량에 대한 입장인데요. 질문자가 HW3 차량은 도대체 무감독 FSD를 어떻게 달성하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HW3는 무감독 FSD를 구현할 능력이 없다. 테슬라 경영진이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HW3 오너들에게 FSD 하드웨어 무료 업그레이드를 약속해 왔었잖아요. 이번에 구체적인 방침이 나왔습니다. FSD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첫째는 AI4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으로 할인 보상 판매, 둘째는 차량 컴퓨터와 카메라 무료 교체. 그런데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차량을 부분적으로 분해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테슬라가 주요 도시에 전용 전환 시설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론이 여기에 덧붙인 말이 또 흥미로웠어요. HW3를 AI4로 전환시키는 게 옛날 차량들도 로보택시 플릿에 참여시킬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존 차주들이 자기 차를 로보택시로 돌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숍이 여기 끼어들어서 추가 정보를 줬는데 V14 레이트 버전이 HW3 차량에도 곧 온다고 합니다. 6월 말쯤이면 AI4에 있는 V14 기능들이 HW3에서도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HW3 오너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숨 돌릴 소식이긴 한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진 거죠. 무감독 FSD가 일반 고객 차량으로 풀리는 시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일론이 이 질문에는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추측이다. 2026년 4분기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답했는데 그 확신이 강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여전히 풀어야 할 엣지 케이스가 많다고 했거든요. 안전하지 않은 교차로, 도로 표시가 엉망인 구간,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 이런 상황들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 2개가 나왔습니다. 로보택시 확장의 진짜 문제는 안전이 아니라 편의성이라는 맥락에서 일론이 예시를 들었어요. 하나는 웨이모 차량이 버스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던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들이 좌회전 차선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멈춰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건설 공사로 인해 진입로가 하나뿐인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 진입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로보택시가 블록을 계속 빙빙 돌기만 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무한 루프에 빠진 거죠. 일론이 이런 예시를 든 이유는 지금 로보택시가 겪고 있는 건 사고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팅돼서 진행을 못하는 상황을 푸는 과제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반사광, 소위 선 글레어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도 나왔습니다. 선 글레어를 막아주는 업데이트된 카메라가 이미 생산에 들어간 지 꽤 됐다고 해요. 다만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기존 차량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걸로 본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빌드에서는 선 글레어나 앞유리에 이물질이 있을 때 FSD가 안전하게 동작하고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되면 FSD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이번 발표의 핵심 서프라이즈로 넘어갈게요. 바로 AI 칩과 테라팹입니다. 먼저 코어텍스 E 슈퍼컴퓨팅 클러스터가 온라인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학습 워크로드를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AI5 칩의 최종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일찍 끝났어요. 질문자가 어떻게 조기에 테이프아웃을 마쳤냐고 물었더니 팀이 6개월간 휴일 없이 주말도 없이 죽어라 일해서 해냈다고 답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 진짜 대단하네요. 일론은 AI 부에 대해 현존 최고의 엣지 컴퓨트 추론 칩이고 가성비로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 전환이 하나 있어요. 일주일 전에 일론이 AI 부는 옵티머스와 슈퍼컴퓨터용이라고 했는데 한 달 전에는 로보택시용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로드맵에서 AI 부에 빠진 거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은 그렇다에 가까웠어요. AI5는 옵티머스와 데이터 센터에 집중할 거고 무감독 FSD는 AI4 하드웨어로 사람보다 높은 안전 수준에서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AI 파스카 차량에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아마 몇 년 뒤 얘기라고 했어요. AI4가 구식이 될 때쯤에나 AI 팟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대신 AI4 자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메모리가 16기가에서 32기가로 2배가 되고 컴퓨트는 10% 증가, 메모리 대역폭도 늘어납니다. 이걸 AI4O라고 부르고 내년에 생산 시작한다고 해요. 지금 삼성이 생산 라인 수정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또 한 번 테슬라랑 엮이는 거죠. 그리고 미래 칩 로드맵도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AI 6칩과 도조 3 슈퍼컴퓨터 칩에 대한 엔지니어링 작업이 이미 상당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AI 바스가 완성된 지금 그 다음 세대가 벌써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테라팹 얘기. 이게 이번 실적 발표의 진짜 화제작입니다.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대형 파트너십을 맺어서 테라팹이라는 걸 설립한대요.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한 장소에 수직 통합한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하는 회사는 없어요. 테슬라가 그걸 직접 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공급업체한테 레버리지를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칩 물량 자체가 기존 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산업계가 수요를 못 따라오니까 직접 R&D와 생산을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일단 30억 달러 규모의 어드밴스드 칩팹 또는 리서치 팹이라고 부르는 시설이 기가팩토리 텍사스 부지 안에 올해부터 지어집니다. 월 생산 능력은 몇천 장의 웨이퍼 수준인데 이건 대량 생산이 아니라 테스트와 시험을 위한 거예요. 새로운 물리, 새로운 설계, 새로운 생산 기술을 실험해보는 공간입니다. 테라팹 자체의 초기 대형 스케일링은 스페이스X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사내 관계사 간 업무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양쪽 이사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양쪽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해 상충 문제가 없는지 다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스페이스X 지분 투자 20억 달러가 이 맥락에서 의미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인텔이 이 파트너십의 핵심 제조 기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14일 공정이 활용될 예정이고 테라팹이 본격 가동될 시점에는 14일가 상용화 수준으로 준비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한 시설에서 동시에 처리하면서 재기적인 R&D가 가능해진다는 게 테슬라의 청사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 결과를 다시 설계에 반영하고 이 사이클이 한 건물 안에서 계속 돈다는 거죠. 자, 이제 옵티머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이 테슬라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옵티머스 대규모 공장 준비가 2분기에 시작됩니다. 1세대 라인은 연간 100만 대 생산 능력으로 설계됐고 설치 장소는 프리몬트 공장의 기존 모델 S와 모델 X 라인을 대체합니다. 맞아요. 프리몬트의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이 끝나고 그 자리를 옵티머스가 차지하는 겁니다. 질문자가 구체적인 일정을 물었더니 5월 초에 모델 S와 모델 X의 마지막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라인은 부분 해체돼서 최종 조립 라인이 마지막에 분해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가팩토리 텍사스에는 2세대 라인이 준비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연간 10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1000만 대라니 진짜 로봇 공장의 스케일이 상상을 뛰어넘네요. 옵티머스 양산은 올해 안에 시작됩니다. 다만 테슬라 시설 바깥에서 쓸모 있는 수준이 되는 건 2027년 여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즉 먼저 테슬라 공장에서 돌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옵티머스 V3는 이미 완전히 작동하고 있고 미적인 마감 요소들만 다듬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이 V3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카피캣 경쟁자들 때문이라네요. 중국 로봇 업체들이 계속 테슬라 디자인을 베끼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공개하면 그대로 복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시점을 양산 직전인 7월 말에서 8월 사이로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산이 시작되는 순간 공개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생산 속도에 대해서는 일론이 솔직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찍어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비행기 만들면서 동시에 날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새롭고 고유한 부품들이고 생산 램프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망과 관련해서 S커브라는 개념을 설명해